언제나 인포맥스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는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변에서 이렇게 좀 대변 언성을 열변을 뭐 열변을 네. 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다시 살아난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의 그 대표님 말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되게 울림과 깊은 이제 반향을 주면서 너도 나도 매수해서 시장을 들어 올리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까지 네. 함께 좀 듣겠습니다. 오늘이랑 요즘 시장 최근에 이번 맞아요. 주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셨습니까? 폭등한 다음에 금요일날 폭등한 다음에 그래도 이번 달 들어서 뭔가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몸 괜찮으세요? 몸이요? 어, 힘드시죠? 변동성이 정말 네. 어마어마하니까 저도 이거 그게 하루하루 드는 버티는 게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저희가 뭐 아까 되게 큰 뭐 발표 자리나 큰 콘서트 자리 뭐 이런 거 있다 그거 끝나면 되게 몸에 힘 쫙 빠지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폭락이 다 끝나갔다는 느낌들을 받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저는 날씨 때문에 전 죽겠어요. 저는 그렇죠. 밤에도 자다가 깨서 에어컨을 틀고 자요. 정말요? 네, 그 에어컨은 뭐 요즘에 정도로 24시간 풀 가동해야 되죠. 요즘. 이장 보고 주무시던 거잖아요. 어디 괜찮나 이거 보고 네, 국내 야간 선물은 봅니다. 다 봐야죠 뭐 이것저것.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날씨 때문에 그렇고 근데 요즘 이상한 것 같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막 식은땀을 막 벌벌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 잘 가뜩이나 하셔야겠어요, 네. 대표님. 나이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오늘 시장 보면서 느낀 거는 네. 딱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미국은 저렇게 잘 가는데 우리 왜 이래? 그리고 또 넥스트레이드에서 보면 또 뭔 핑계 대고 또 막 끌어내리고 근데 요즘에 맥장 별로 안 보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페이크들이 많아요. 페이크들이. 그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약간 안 봐. 그랬는데 뭐 이상 얘기 나오면서 야야 좀 이상해. 네. 안 보게 되나 이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나 안 본다니까. 네, 하면 이렇게 보고 있고. 봤다가, 예. 네. 보면 또 실망하고 이거 또 근데 어떻게 안 본다 이거 본다고 해서 지금 이게 상황이 달라질 건 아니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봐야지 이제 좀 달라지니까. 그런데 넥스트에서 열리고 있으면은 네.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이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거기다가 분명히 아까는 한 뭐 6%에 시작해서 네. 끝나려고 끝났는데 3% 상승이면 3% 빠진 거잖아요. 뭐 아니 그쵸 이제 그 기준점이 바뀌니까. 네네. 기분이 더러워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 막 고민스럽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오늘 혹시 봉 보셨습니까? 봉? 네. 봉? 예. 3분 봉? 예? 무조건 3분봉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봉이라고 하면 하루에 1봉 이런 거요. 일봉이요? 예. 이거를 봤었을 때 일단 오늘 느낀 거는 그래도 거의 막 이거 나오나요? 예. 나오게 되면 일단 오늘 그래도 그나마 이거 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네요. 연동이 안 됐네요. 이거 파란색으로 칠해졌어야죠. 그렇죠? 지금 예. 이게 지금 보니까 PC가 좀 이상해요. 예, 지금 뭐 그려지지도 않고. 약간 그 십자가 파란색 그렇습니다. 였던 것 같은데. 예, 이거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추세는 저항은 딱 돌파하고 거기 별이 되어라. 별이 딱 떠 있습니다. 예, 이게 되게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 추세는 전환됐습니다.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오늘 고가와 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은 좀 진폭이 작지 않았어요? 이번 주 내내 뭔가 진폭이 적었던 것 같은데. 점점점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고가와 저가가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사실상에 그냥 거의 붙어서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시장의 의도가 일단은 변동을 좀 많이 줄이겠다. 안쪽으로 나오면서 그거에 약간 이제 점진적, 그러니까 빠져도 제한적, 올라도 제한적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를 바꿔가겠다. 근데 글로벌 증시가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트렌드를 맞추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시장의 변동을 줄이는 요인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변동성을 줄인 게 결국에는 대표님의 발언도 영향이 있을까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그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저 그냥 그때는 욱해서 얘기할 건데 솔직히 무서워요. 예. 근데 확실히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 게 거래대금 자체가 4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네.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인가요?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오늘 아까 보다 보니까 레버리지 ETF는 나온 다음부터 지금 그러니까 출시되고 지금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는 지금 얼마냐면은 고점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해서 68%가 빠졌습니다. 62% 빠져 62%. 그러면 인버스는 올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인버스도 48% 빠졌습니다. 승자가 없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아유 아닌 것 같아 빠지는 거니까 인버스 샀더니 이것도 재미가 없어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 변동이 커질 때는 그러니까 즉 이제 옵션 전략으로 보게 되면 변동이 확 커지게 되면 양 매도입니다. 네. 이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 나왔던 요 통통했던 프리미엄을 다 누가 먹었습니까? 기관. 기관도 먹겠지만 뭐 외국인들이 다 외국인들이 챙겨간 많이 거예요. 먹고. 네. 이걸 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 저희 우리 돈들인데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결국에는 변동성을 줄이면서 그다음에 추세를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너무 급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 잘 버티고 견뎌내고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나마 먼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돌아오는 섹터나 종목들이 이제 그쪽에서 하나씩 둘씩 좀 움직이는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또 하나 다 반도체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당연히 가긴 갈 텐데 어떻게 가자면은 변동성 줄여놓고 밋밋하게 움직이다가 그 사이에 저희는 관심은 다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이 옆에서는 또 아유 쟤 때문에 우리 못 갔어 우리 힘들어 죽겠던 거 좀 표현 좀 하자 그래서 막 번쩍번쩍 이렇게 나오면 이쪽들이 또 하나의 그 관심권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여기 또 다 물려 있어요. 그게 뭐 할 게 없어요. 이쪽에 올라오는 거 이제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어불성설이죠 지금요. 근데 그것도 약간 이용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아니 여기 좋다고 그래서 반도체 쪽 다 샀더니 뭐 이쪽에서 움직여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그럴수록 저희가 잘하는 거 있죠. 비중 관리. 네. 이쪽이 90% 갖고 있나 100% 갖고 있나 똑같아요. 솔직히 뭐 그 차이는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10%를 가지고 그래도 그쪽을 좀 툭툭 쳐보게 되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주가가 한 2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그냥 깨지다 보니까 저희 자신감 아이고 바스락바스락해져 버렸어요. 그런 쪽에서 네. 그래도 뭔가를 좀 조금 좀 움직여봐서 아유 이렇게 많이 빠진 거 내가 사봤더니 시장이 돌아가면서 한 5% 10% 수익이 나오더라. 이것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지금요. 그런 다음에 그래 좀 이렇게라도 한번 해볼 수 있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반도체 쪽이나 뭐 주도주로 보는 게 맞지. 지금 여기다 올인하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안 올라? 그러면 또 넥스트레이서 훅 빠진다 그러면 또 팔아버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민수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움츠렸던 자신감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장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어요. 그게 정상화죠. 그렇게 되는 게 원래 지금까지는 한 달 반 동안에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었으니까 뭘 사면 계속 손절이에요. 한 12번 연속 손절 한 적도 있습니다. 저 차트만 봐도 손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몇 번이나 낚싯대가 있는 거죠. 사실상의 낚시가. 낚싯대 큰 게 2개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위에 거는 들어오기만 하면 네. 빠박 빠박 이랬고 밑에 거는 또 오기만 하면 축축 들어올렸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쪽에서 움직인 건데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연속성이 있나? 연속성이 없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연속성 없다 보니까 수익이 났다가도 그냥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됐던 거죠 지금요. 근데 그게 조금 바뀌는 분위기는 난다라고 하게 되면 좀 해볼 수는 있는데 아마 위안이 안 되실 겁니다 지금. 네. 그냥 그렇게 급하게 빠졌으면 빨리 좀 돌아가자 좀. 네.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느낌밖에 안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시면 네.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네,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증권계 꽃미남 김준우 DB증권 잠실 금융센터 센터장님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못 뺀 사이에 멋있어지셨죠? 새로운 별명이 생기셨네요.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민수 대표님 웃으시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아니, 어느 포인트에서 웃으시는지 너무 센터장님.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차트를 보면 이거 믿어도 되나? 정말 반등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 딱 낚싯대 모양이잖아요. 지금도 약간 반등 나오는 모양.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좀 어쩌지 하다가 오랜만에 방송에 나왔는데 7월 달에 진짜 좀 힘든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월 달에 방송에 되게 자주 나왔다면 되게 함께 괴로워하면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물론 사무실에서 고객님들과 함께 괴로워하긴 했지만 이 스튜디오에 좀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 힘들었던 게 딱 잊혀지고 다시 또 이제 민수 대표님과 한임위원님과 우리 양커님의 그 밝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반등할 일만 남지 않았나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굉장히 침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수 대표님 말씀처럼 시장에 계속 발을 들여놓고 쳐다보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분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좀 덜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반대매매 나갈 위험이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방송 오랜만에 오면서 첫 멘트를 뭘로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에 가격 조정은 끝났다. 그리고 이제 반등 후에 이제 기간 아까 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일맥상통한데 반등 후에 기간 조정이나 박스권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 좀 여유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반등이 오면 물론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그냥 뭐 추가적인 부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늘 원하는 게 V자 반등이잖아요. V자 반등. 네. 이제 V자 반등은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밑으로 확 찾았을 때 V자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V자 반등이 물론 이란 전쟁처럼 처음에 나오는 건 그런데 지금 몇 번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V자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여유를 갖자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제가 그래도 딱 한 가지 정도를 제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건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구간이다. 네. 그걸만 좀 염두를 하시고 좀 투자에 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ETF 개인 순매수, 순매도 동향을 좀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것 같은데 최근에는 미국장에도 좀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레버리 네, 수급 현황 한번 보면서 이해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버리지가 아니라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열심히 지금 어제부터 펜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그려지는 펜. 네. 근데 또 안 돼요 오늘은. 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TF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의 억울함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순매도 보게 되면 야 들어서 못 삼겠다. 다시 레버리지 하나 보자. 팔고 있습니다. 이거 색깔이 바뀌었네요. 순매수가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순매도가 지금 이렇게 나왔네요. 예, 그러면 지금 저기 코덱스 레버리지가 순매수예요, 그러면요? 순매도인데요 지금 저 색깔만 바뀐 건가요? 색깔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네. 일 좀 똑바로 하세요. 네, 네. 좀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 레버리지 들어서 못 하겠다. 다 팔고 나갑니다. 여기서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쭉 빠졌다가 급등한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좀 돌릴 것 같은데 주춤주춤하니까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봐. 나의 운은 여기가 끝이야. 다 정리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레버리지 붙은 거 다 정리해버려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다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쪽까지도 죄다. 일단 뭐 레버리지 내 인생에 다시 나봐라. 다음 인생에도 레자는 레몬 리서치는 좋은 건데 레버리지는 절대 안 한다. 그랬다가 시장 더 반등 나면 또 다시 이제 레버리지 타겠죠. 그때는 네. 시장이 바뀌었어. 전략적인 시장의 보조를 맞춰야 돼. 그러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판 거 가지고 이제 인버스를 아니 바닥에서 얼마나 올랐다고 인버스를 사는 걸까요? 장이 안 가면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예. 그래도 눈에 띄는 게 단일 종목 인버스는 탑 10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예. 그것도 노는 거 이제 보다 보니까 네. 이것도 아닌가 봐. 그냥 시장 전반적으로 또 그쪽으로 같이 가기보다는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위축될 거야. 그래서 그쪽을 또 들어가네요. 근데 금액이 보시게 되면 1,150억 대 450억이니까 일단 그렇게 뭐 많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좋게 해석하면은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도 롱숏 전략을 활용한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마음이 아픈 거는 제가 느끼기에 뭐냐면은 2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네. 이제 국장은 내가 들어서 이제 국장 하나 봐라. 그러면서 S&P 500, 나스닥, SM 이쪽으로 다 갑니다. 그 미국의 지수화된 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맞춰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분위기는 한국장 그 변동성 막 하고 이걸 내가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을 딱 보니까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또 빠질 때 빠졌다가 돌아가다 보니까 미국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차라리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느니 뭐 이거 변동성에 시달리느니 미국 가서 쫙 자리 잡고 여기서 I'm John. 네, 그러면서 거기서 자리 잡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 특이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아픈 거죠. 그만큼 얼마나 악랄하게 만들었으면 저희가 마음도 원래 그랬었잖아요. 한 네. 1, 2년 전부터는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라고 네. 막 이야기했었죠. 지금 또 그러고 있네요. 이 변동성 그러면 이거 바닥 신호 아니에요? 이것도. 저 네. 오히려 이제 그래서 이제 외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쭉 빠져가지고 그 빠지지 말아야 될 자리까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네. 들어오면서 뭔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뭐 이렇게 쓰나미가 다 끝나고 나게 되면 또 항상 거기서 이렇게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나무가 자랍니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일단 미국 가서 쓰는 거 좋아요. 저는 찬성입니다. 네. 찬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팔고 미국 가서 세팅해서 자 그거 기다리자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분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분이구나. 분배가 아니라 배분을 해 가시면서 보시는 게 낫지. 미국이 유일한 답이다.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힘드시겠지만 네.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마음 급하면 집니다 지금부터는요. 네. 괜히 뭔가 들썩들썩 그래서 예전처럼 변동성 크니까 거기 맞춰서 딱쫙 이것도 잘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변동성이 쭉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만 약간 섹터 종목 플레이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좀 우회해서 매매하시다가 그리고 그 주도 쪽들은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또 다음에 변화가 나올 텐데 그걸 못 기다려요. 저희가 또 이제 만약에 8월 한 달은 조금 눈치 보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초장 언급의 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예, 그런 때서는 네. 약간 또 이제 또 아니면 이럴 때 좀 다녀오시죠. 휴가 휴가요? 다녀오시고 가도 될까요? 저한테 돈 드려요? 휴가비 드려요? 예. 센터장님, 그 개인들의 ETF 매매 동향 추이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지금 ISA 계좌도 개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장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조금 힘들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게 제가 그냥 좀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개인 고객님들과 통화를 해보고 보면은 지수가 만약에 6천이 안 깨졌으면 제가 볼 때 올라올 때 또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팔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면 설마 했던 게 5,500, 5,000까지 설마 가겠어 했는데 거기를 찍고 5,500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6,000에서 팔았으면 이 손실이 줄일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6,300이 오면 일단 내가 후회했던 가격이 왔으니까 일단 팔자. 그래서 이제 상방 레버리지를 다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뭐 또 쌍바닥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버스도 사고 이런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너무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내가 저기서 팔았으면 하는 후회하는 가격대가 왔을 때 이제 좀 던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한님이 말씀처럼 또 만연하게 회복세다 그러면 그 위에서 다시 또 사는 그런 행태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행동을 몇 번 했을 때는 계좌의 수익률에 큰 차이가 없는데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굉장히 누적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이게 이런 말이 통용되지 않을 만큼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 대응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을 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기엔 사실 너무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뭐 지금은 아까 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속된 말로 엎어치나 매치나 어쨌건 가격 메리트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만 좀 여유 있게 본다면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가 예전에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꺾였을 때 이제 주가가 이제 좀 꺾여 내려왔는데 그러다가 1년 반 그 정도 만에 신고가를 다시 갔거든요. 그러니까 횡보하고 기간 조정 거치면서 서서히 우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딱 보고 든 생각이 오늘까지 상승했는데 오늘 전자닉스 개인 고객들이 다 팔았더라고요. 개인들이 소매도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목요일 날 폭등 나오고 금요일 날 하락하고 어제 상승을 기대했는데 전자닉스가 계속 강보하고 약보 왔다 갔다 마이너스 마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제는 또 개인들이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자닉스가 왜 안 가지? 네, 그렇죠. 육장도 갔는데. 그러니까 오늘 올 때는 이제 수매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정화되면 들어오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가격 메리트가 생긴 만큼 가격 조정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매매가 의미가 없습니다. 사시는 건 의미가 있어도 매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홀딩하고 기다리시는 게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다 드러나게 빅테크들이 계속 추가 투자하겠고 지금 또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하는 빅테크 가장 큰 이슈가 금리인데 금리도 지금 어제 뭐 유가도 또 내려가고 하는 거 보면 금리도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뭐 쉽게 올릴 수 있을까라는 분위기가 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또 투자도 계속해서 늘어나면 반도체 수혜를 또 계속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고는 못 가더라도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절반의 되돌림 7,500선에서 이제 8,000선까지는 반등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볼 때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게 좋죠. 여기서 제가 볼 때 매매를 많이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를 통해서 해외 주식 지금 미국 S&P나 나스닥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이 됐는데 두 분께 동시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ETF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ADR도 많이 사더라고요. 사업기미 분들이 국내 본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ADR 산다, 본주를 산다. 두 분은 좀 어떤 그 전략을 추천하십니까? 아무래도 ADR이 미국에 있으니까 네. 미국 시장이 나스닥도 이제 신고가를 또 가고 확실히 선진 시장이고 미국이
그 안전한 시장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거고 이번에 보면은 미국은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이제 EPS 저기 그러니까 FCF 그러니까 네. 프리캐시플로우 가이던스도 주거든요. 우리는 안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은 실적 발표하는데 세론 같은 것도 없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비교해 봤을 때 야 역시 선진 시장이구나. 저기 가야 되구나. 같은 하이닉스 좋은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수급도 꼬이지 않고 선진시장 가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이닉스 ADR도 사고 네. 그런 것 같고 또 미국 시장이 좀 무너지는 흐름이 전혀 안 보이니까 네. 한국 시장은 이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발 담근 분들이면 추세가 어느 정도 훼손됐다는 생각을 한국 시장 할 만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쪽으로 가자. 그래 미국이 과거 보면은 십몇 년 동안 쭉 우상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저도 이제 또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AI 시대에서 수혜를 보는 게 메모리 반도체밖에 지금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제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그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를 빼도 나머지 빅테크들도 이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 결국에는 AI 비즈니스 모델도 미국 쪽에 많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을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제 정부 정책들이 최근에 많이 좀 엇박자가 내는 부분도 좀 많고 뭐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냥 약간 홧김에 그냥 역시 미국 하지 말라고 할 때 해야 돼 이러면서 미국에 가야 된다. 사자 약간 남의 떡에 커 보인다 이런.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좀 가시는 그리고 또 환율도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1,400대까지 원화가 또 강세가 된 부분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망설이고 있다. 그래 이번 기회에 미국도 좀 가보자라는 흐름이 충분히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환율이 지금 단계에서 더 밑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생각한다면 환차손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DR을 산다? 이제 괜찮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데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이제 다시 1,500원을 보겠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지금 같아요. 가격대에서는요? 그래서 다시 1,500원 간다고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추천하십니까? ADR 본주. 네. 네. 추천이에요. 아니, 어떤 것들 어떤 전략을 좀 더 좋게 보고 계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네. 미국 시장에서 저 자산의 한 30% 가까이 미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매매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물론 물린 것도 있습니다. 뭐 중간 들어갔다 물린 것도 있고 그런데 매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안 사는 거 첫 번째 속슬, 네. 두 번째 코루, 네. 세 번째 SK하이닉스 ADR 이거는 사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가게 되면은 근데 같이 묶이죠 레버리지 상품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3배짜리들이니까 네. 나랑 상관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거기다가 매매를 하게 되면 잠을 못 자요. 이 코루는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아시죠? 이거 한국 네. 그 3배짜리. 네. 이건 보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에서 더 난리예요. 오히려 그리고 네. 또 추세 갖춰가게 되면 장중에는 조금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누구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석 플레이 해도 미국 쪽은 훨씬 낫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뭐 무슨 또 ADR하고 원주랑 또 뭐 왔다 갔다 이제 앞으로 된다 뭐 이런 쪽은 있겠는데 그건 지금 당장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차익거래 나올 수도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그냥 미국이니까 왠지 하이닉스인데 ADR이 붙어 있어요. 뭐가 더 이뻐 보여. 뭐 있어 보이잖아요. 예. 네. 그거 사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같은 친구고 이놈이 아니라 이분인데 거기서 뭘 파생됐다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있다고 더 뭘 쳐준다.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 달러 거기다 쓸 것이면 다른 거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냥 또 한국에서 이만큼인데 거기 가서 또 그걸 산다는 거는 예 굳이 차라리 그냥 DRAM 네. DRAM을 사시는 게 낫죠. 오히려 그 좀 보강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 또 아까 환율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환율은 그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요거 요 정도 금액은 나는 이거 미국 시작할 거야. 그러면 거기다 달러 바꾼 다음에 그걸로 그냥 시작해서 거기서 움직여야지. 와 그게 달러가 빠졌으니까 워낙 강세가니까 아이고 이거 위축됐네. 올라갔으니까 와 돈 벌었네. 그거는 그냥 착시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나는 어차피 요 금액 정도는 그냥 미국 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운용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건 있죠. 이러고 있다가 한 1,400원대가 깨져가지고 만약에 뭐 1,300원대 중반이나 워낙 강세까지 갑자기 쭉 내려왔다. 네. 그럼 그럴 때는 미국을 조금 더 늘리고 싶었는데 그럴 때가 또 기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갑자기
물론 또 원화 강세 계속 1,200원대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용해서 조금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 정도로 활용하는 정도. 그래서 이걸 맞춰 가셔야지 그러니까 환율 걱정하고 주식 걱정하고 이거 다 보면은 몸이 맛이 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맞춰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발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그나마 미국 쪽은 좀 그나마 나아요. 왜냐면은 그릇이라고 그러죠. 옵션 시장의 그릇도 우리랑 이번에 레버리지만 총통 틀어가지고 그릇이 우리랑 미국이 얼마 차이 난지 아세요?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 되는 시장에서 그 레버리지 만들어놨더니까 글로 다 쏠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난리치는데 미국은 그 그릇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 또 그 집중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가총액 1, 2위에다가 그 단일 종목을 만들어 보니까 그 난리가 펴진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만약에 이걸 잡으려면 시가총액 한 50위까지 해서 다 만들어 놓으세요. 단일 종목 2배짜리 다 만들어 놓으시게 되면 그나마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끝났으니 거의 이제 약간 좀 위축되는 기조니까 네. 그러니까 그릇을 키워야죠 지금요. 아니면 이건 어때요? 이게 국내에 뭐 2배, 3배짜리 단일 종목 마이크론 레버리지, 뭐는 키옥시아 레버리지 이러면은 해외들도 국장맛 좀 제대로 볼 거 아니에요? 아하 네. 들어와 컴온 그래놓고 우리도 네. 한번 니네 들어오게 되면 네. 그릇이 안 돼요. 저희는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네. 아니 미국에서 ADR이 8% 떨어지면 국장에서는 12% 떨어진다고 어떤 분께서 이렇게 좀 메모창에 쓰셨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네. 미국 SK하이닉스 ADR의 변동성이 적으니까 네. SK하이닉스를 좋아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미국장에 있는 거 그래서 투자하자고. 위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실익이 어느 쪽이 더 있을까요, 위원님? 저는 그냥 국장에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거 어차피 투자해도 저는 지금 입장에서는 실익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의견을 한꺼번에 들어볼 수 있었네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네. 볼게요.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여전히 코스피 상단을 12,000까지 열어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들을 들고 있는지 궁금해서 대표님의 준비해 오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솔직히 요즘에. 왜요? 네, 왜냐면은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글로벌 아이비들 그렇게 좋게 보는데 주가 왜 안 가냐? 답답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 많다고. 6월달에 나왔으면 이거 또 한 번 뭐 랠리하는 동력인데 지금은 약간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만 소개시켜라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의미 있으니까 갖고 오신 거잖아요. 의미보다 시간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래도 지금 그들의 시각들은 여전히 우리가 대부분의 글로벌 아이비들은 여전히 그냥 기회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쪽을. 근데 그 중간에 꼬여 있는 네. 심리와 수급이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일단 지금 그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얘기 보게 되면 뭐 메모리 반도체 얘기도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에이전틱 AI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에이전틱 AI가 지금 저희가 쓸 수 있습니까? 저희 뭐 쓸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근데 많이 대중화되진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챗GPT의 코덱스라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막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 이제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네. 센터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다 모른다 되기는 아직 활성화는커녕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AI가 끝이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얘들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AI 다 됐고 나다 포기 그냥 끝났어 이제부터는 투자 안 할 거야 이럴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몰아치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핵심적인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쪽이고 2030년까지를 얘기를 하네요. 메모리 공급이 부족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또 LTA를 통한 가격 결정 이거는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LTA는 일단 하단을 지지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지지가 확인된다 그러면 예전에 봤던 멀티플을 유지가 되는 관점이 나오다가 이걸 통해서 잘 버티네 그러면 과거 다른 쪽의 모습들이 이게 시간이 걸리는 얘기예요. 네. LTA가 어떤 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LTA 저거 만약에 그냥 차라리 그러면 수요자가 가격이 빠지니까 나 이거 안 해라고 해서 만약에 포기를 해버린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그러면 공급자 입장 쪽에서는 얘 봐라 레퍼런스가 LTA 했다가 막 취소한 경험이 있네. 너 기억해 둘 거야. 약간 그렇죠. 이런 거요.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 다음 쪽에는 사업 포기해야 돼요. 그런 상황까지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LTA가 그런 쪽까지 나오게 되면 나중에 공급 부족해서 또 온다 그러면은 걔는 제일 후순위로 가버리겠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쉽게 또 LTA를 포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들도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과도하게 저평가 얘기 그만 드릴게요. 네 그렇다고 하는 것 같고 평가 이야기 그만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저평가 됐고 이미 될 만큼 된 것 같아서. 그럼 올려줘야지 이 얘기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뭐 지금 다 아는 수급 얘기 한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가 그런 쪽들인데 이제 이게 좀 가장 앞으로 관건인 것 같아요. 비중이 이제 최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40%대 초중반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의원들이 이제 들어와야겠죠. 네. 그런데 일단 과거에는 헤지펀드 쪽으로 롱숏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싸니까 들어올 수 비중 줄었고 싸니까 이제 들어오는 과정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사주세요. 예. 뭐 이렇게 싼 거 날마다 기회가 오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의외로 골드만삭스에서 반도체만 얘기한 거 아닙니다. 반도체는 앞서 1시간 동안 네. 계속 들으셨죠? 우리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AI 전력, 예, 그또 방산, 조선, 야 이들이 로봇을 얘기하기 시작하네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로봇 관련주들 한번 주가 한번 쭉 보세요. 이번에 한번 쭉 올랐다가 네. 살짝 쉬다가 다시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빠지고 계속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제가 단순하게 로봇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성장주의 한쪽으로서 이건 보지 않는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최종은 피지컬 AI가 보여주면서 AI가 이제 개화가 빵 하고 나올 상황인데 거기서 미국은 계속 그러잖아요. 중국 거 하지 마. 그 우방국에서 뭔가 밸류체인 만들어. 그럼 할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본, 한국, 대만. 그쪽에서 성과 나오는 회사 쪽으로는 계속 압축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갈지는 계속 또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넘어갈게요. 이런 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상법 개정 뒤에 이제 후속적인 얘기 주저하는 확대 정책 이거 좀 보니까 좀 후퇴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요. 주가 누르기 법안 여기까지. 예. 솔직히 요즘에 저 거버넌스 쪽 밸류업에 대해서 조금 모멘텀이 약해진 측면이 있죠. 죄송하지만 X 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부동산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것도 네, 그러고 있다 보니까 뭐 좀 시원한 게 없어요. 정책적으로는 그런 쪽에서 일단 12개월 목표치를 12,000을 유지했습니다. 네, 별표 칠게요 제가. 예, 별표 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램과 기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대비해서 지수가 92% 12개월이면 1년 안에 예,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저평가인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언젠가는 또 이제 염원과 기원이 모여서 이제 한번 또 움직이겠죠. 그거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투자 실행 전략 참 번역한 것도 그러네요. 근데 AI 에너지 이쪽들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요즘 에너지 쪽들도 간헐적으로 계속 신재생 에너지 움직이죠. 네, 그런 쪽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방산 조선, 뭐 거버넌스 개선 이거는 일단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추가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인 것 같고 내수 리플레이션 이쪽도 얘기하는데 오늘 아까 현대백화점이 실적이 나왔어요. 네. 실적 나온 거 보다 보니까 네. 그거 가지고 또 주가는 장중에 쫙 빠졌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게 좋았나요? 되면 안 좋았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8%인가 줄은 걸로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자세히 보게 되면 네. 백화점은 괜찮아요. 근데 지누스라고 하시죠? 네. 지누션 말고 지누스 침대 이쪽들이 그게 좀 관세 맞고 막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분위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누가 침대 사요? 그냥 돈 다 갖다가 지금 계좌에 넣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 그냥 땅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지금 침대도 없어서. 교체 수요는 없죠. 올라가면 네. 지수 올라가면 그때 야 내 침대 어디 갔어? 좋은 걸로 바꿔봐 그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아직은 그런 쪽에서 이쪽도 봐야 될 것 같다. 근데 매수출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좀 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즘 보니까 미국에서 이번에 이란을 공격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기가 없대요. 무기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행정부는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 무슨 우리가 무기가 왜 없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없네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그래서 유도 무기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비상시에나 아니면 조금 이제 사스 쪽에 관련된 쪽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상시에는 뭔가 손 벌릴 나라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이제 혹시 한국 크로스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거기서 관심들이 좀 조금씩 모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쪽. 네, 기대감이고요. 네. 만약 그러면 미국이 이제 그쪽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뭔가 열어놓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달라지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조업 잘하고 있으면은 뭔가 기회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방이란 측면 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어떻게 좀 엮어보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다 됐고 삼성전자 하이스만 본다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요. 오히려 약간 섹터들도 좀 벌려놓으면서 조금씩 더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들은 다른 것도 좀 있구나 이렇게 좀 열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센터장님 저기서도 그렇고 요즘에 최근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대부분 섹터들 조금 약간 사이좋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반도체 말고도 다른 업종에 눈을 돌려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네. 그 센터장님께서 반도체 말고 좀 관심 깊게 요즘에 눈여겨보는 섹터들 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이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게 AI이기 때문에 AI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AI가 이제 확장되는 사이클을 우리가 지금 그동안 피지컬 AI가 살짝 발 들었다가 또 빠지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AI가 확장되는 사이클 쪽에 좀 눈을 돌려야 된다 싶어서 좀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네. 일단은 저기 민수 대표님 저 연필하고 지우기 되게 부럽네요. 저는 제가 설치해드릴게요. 거기다가. 기능이 있나 하는데 없어갖고 네, 이제 여기 칠해봤는데 빨간색이 실수로 생겨도 안 지워져가지고 네. 제대로 안 되네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AI 투자 어디까지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반도체를 일단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피지컬 AI나 AI 팩토리나 이제 AI 팩토리가 젠스랑 AI 팩토리라고 얘기하는데 뭐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서버린 AI 뭐 이것도 연결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전 세계적 서버린 AI하고 또 AI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나 이런 것 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뭐 오늘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도체 차익실현에서 비메모리 AI 순환매가 좀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6,600선은 사실 조금 모자랐지만 저는 기분 좋게 6,600 회복이라고 적었고 좋습니다. 800도 살짝 모자랐지만 800은 한짝이라고 1포인트 모자랐잖아요. 예. 네. 장중에는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로봇 피지컬 AI 쪽에서는 뭐 다른 종목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뭐 우리가 크게 보는 현대차, 현대모비스나 뭐 로보틱스나 이런 뭐 로보틱스나 늘 보던 종목들 그다음에 전력기기에서는 또 역시 또 늘 대장주들 현대일렉이나 LX일렉 그다음에 뭐 소브린 AI 쪽에는 네이버나 이제 이런 쪽들 이런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이제 배경은 이제 그 아까 민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국 로봇 수입 금지라던가 이런 오늘 뭐 광통신 관련된 쪽도 그런 얘기 나오고 해서 그런 것들하고 정부가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피지컬 AI 육성하겠다는 얘기가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력기기도 계속 이제 전력 인프라는 계속 부족하니까 전력망 계속 확충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오늘도 아까 민수 대표님 하신 거 보니까 AI 전력 인프라 쪽 ETF만 교인들이 순매수가 또 들어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까지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주가를 많이 못 갔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 브루필드에서 자금 조달해서 그동안 네이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AI를 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본 게 네이버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주가는 거의 뭐 가지도 못하고 정부 여러 피눈물을 흘렸죠. 그렇죠. 정부의 그런 프로젝트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뭐 이러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도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외의 AI 섹터들 이제 좀 그 정리한 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피지컬 AI 이제 요쪽 같은 경우는 그 레인보우 로봇 이제 그 아틀라스가 2028년부터 상용화가 되고 그리고 또 민수 대표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AI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젠슨랑이 얘기한 게 AI를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피지컬 AI라고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이제 젠슨랑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전략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마찬가지로 또 젠슨랑 AI 팩토리 해가지고 이제 네이버랑 손 잡고 이제 일을 좀 펼치려고 하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지분 투자 좀 하고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원화 기준 1조 정도가 뭐 큰 돈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큰 돈을 투자를 받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또 미국에서 중국한테 이제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지 말라고 말한 것도 제가 볼 땐 소버린 AI에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보안을 생각했을 때는 소버린 AI는 저런 쪽들 보안으로 보면 되나요, 우리가? 그런 쪽 이제 그렇죠. 보안 쪽 이슈 때문에 이제 국가별로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주가 갔던 네이버나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이제 그 AI 자립이라던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부들이 이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미국이 너무 의존해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각광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수혜주들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 AI 비즈니스 모델이 참 사실 미국에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카카오가 물음표를 쳤던 게 그래도 전 국민들이 핸드폰에 다 깔아 쓰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참 거대한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뭔가 AI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카카오도 굉장히 뭔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뭔가 그래도
생각이 있을 텐데 그래서 참 답답하긴 한데 AI 비즈니스 모델로도 우리가 좀 눈을 돌려야 되는데 뭐 카카오가 실질적으로 AI 비즈니스 모델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내놓고 어떤 걸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그때 샘 올트만도 원래다가 안 오고 했는데 조금만 어느 정도 발표가 있거나 움직임을 보인다 하듯 시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카카오 주가는 굉장히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하고 안 한 걸 떠나서 주가 측면에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 정도지 뭐 제가 매수 추천 의견은 아니고요. 네네. 이런 네 가지 섹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리스크도 봐야겠죠. 근데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것은 반도체에 비해서 항상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죠. 지금 전자닉스 같은 경우가 뭐 PR이 뭐 5배, 4배, 5배 수준이고 PBR도 뭐 1배, 2배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관련된 섹터 종목들은 다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는 비싼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좀 그러면 내가 4배, PR 4배, 5배도 안 사는데 이걸 사야 돼? 아직 뭐 이런 거고 또 바로 옆에 수익 시차 그때 예전에도 한의원님이랑 말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당장 수익화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추진을 하지만 정말 네이버가 이 그 AI 팩토리 쪽에서 성공할지 안 할지 사실 뭐 미지수인 거 성공한다고 저는 믿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수익화가 정말 될까? 그리고 아틀라스가 옵티머스보다 정말 잘 팔 수 있을까? 아직 뭐 이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뭐 정책적으로 뭐 레버리지 ETF 규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뭐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있고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도 굳이 리스크를 제가 네 개를 꼽아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건데 경쟁 심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그렇다고 보는 게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로봇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에 사실 다 경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그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지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랑 사이가 좋았으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각광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이 G2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사실 미국에서 최근에 계속 애플의 팀쿡도 얘기했었고 중국산을 좀 쓰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중국이 워낙 단가가 싸니까 그런 건데 지금 단순히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을 풀어준다? 이게 사실 G2 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는 굉장히 리스크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 패권을 넘겨줄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을 계속 막고 있는 건데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고 있을 때 우리 반도체에서는 격차를 계속 더 벌려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AI 팩토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속도를 내서 이제 미국이 방파제 역할을 해줄 때 우리가 좀 격차를 벌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 기업에 계신 분들 다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있다는 건데 뭐 쉽게 중국이 뭐 미국과 화해를 하면서 이렇게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미국향 그리고 중국향을 쓰는 국가들로 이제 나눠지게 될 텐데 AI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틈새 시장들이 있단 말이죠. 중동에 이제 네이버가 중동도 진출을 했고 뭐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뭐 로봇 관련돼서 오늘 기사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틈새 시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경쟁할 만하다. 예, 그런 거 그리고 또 한국도 시장이 뭐 글로벌해야 되겠지만 한국 시장도 이제 만만치 않게 큰 시장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또 IT 특화돼 있고 뭐 스마트폰도 봐서 뭐 전국도 단일망으로 인터넷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특화돼서 할 수 있는 예전에 뭐 구글도 많이 쓰지만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가 또 구글을 압도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검색창 경우는 뭐 검색창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뭐 한국 시장이 특화된 부분 그리고 또 미국향과 중국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의 제3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뭐 우리가 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예, 국내 AI 더 이상 이제 삼성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단일 테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이제 로봇 데이터 센터, 뭐 전략 인프라까지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제 정부가 지정을 했고 이게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발표로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여러모로 이제 뭐 좀 여론이라든가 지지율 이런 것 때문이라도 이런 거에 좀 더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피지컬 AI라든가 AI 팩토리나 소버린 AI나 AI 비즈니스 모델 4개 축으로 투자 기회가 분산 확장이 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저는 8월 이후부터 반도체 쏠림이 재시작될지 다른 회사 분산될지 분수령이라고 보는데 저는 약간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후자일 가능성 다른 회사 분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라는 게 보면 지금까지 보면은 뭐 지금 닷컴 버블과 비교하고 버블 AI 버블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반도체 실적으로 상승을 한 거지 버블로 상승한 종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팩토리 소버린 AI인데 мя가 다 됐네요. AI 치다 мя로 됐구나. AI 비즈니스 모델에서 기대감에 의한 상승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이선엽 대표님 이런 말씀을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게 뭐냐면 이 시장의 버블이 끝나려면 정말 버블이 껴야지 끝나는데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코 버블이 끼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예전에 뭐 그 우리 뭐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미국의 또 뭐 저기 시스코라든가 이런 것처럼 실적도 없이 막 그 PR이 뭐 100배씩 나오고 이런 종목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갖고 우리도 좀 차분하게 이제 이런 쪽이 확산돼 AI가 우리나라에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니까 확산되는 쪽을 좀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반도체는 안 가느냐? 반도체도 가겠죠. 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 한 의원님도 리서치에 계신 게 잘 아시겠지만 리서치에 계신 분들이 사실 각 법인팀에 가서 세미나하고 이렇게 PT를 해도 그 법인팀들이 리서치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다 행동하지 않고 본인들 판단을 하거든요. 골드만삭스도 저런 레포트를 냈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국제 기관들이 봤을 때 저 말을 고지고대로 믿겠습니다. 걔들이 볼 때는 지금 케빈 허쉬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예요. 점도표도 안 하고 뭐 더 가이던스도 안 주고 이러니까 차라리 이번에 금리 인상 한번 해버렸으면 리스크가 소멸됐다고 생각할 텐데 악재가 소멸됐다. 그렇죠. 약재 소멸이죠. 근데 제가 정말 한 번을 할지 한 번 하고 안 할지 정말 안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다리를 두드리기 위해서 쟤들이 정말 그 금리에 대한 변수가 사라져야 빅테크들이 자금 조달을 시장에서 하는데 금리 변수가 사라진지 확인을 할 거고 지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P의 시대에서 Q의 시대에 넘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이제 그 3분기, 4분기 찬바람 불 시점쯤 돼서 미국의 금리에 대한 방향성도 나올 거고 P에서 Q로 시작한 넘어가는 시장이 확인되는 부분도 올 연말 내년쯤 될 거고 해서 그쯤에 됐을 때 전자인수 반도체도 다시 한번 시세를 내면서 좀 그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에 있어 AI가 끝나지 않고 미국에서도 빅테크들이 계속 AI를 끌고 가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당분간은 이제 반도체 말고 다른 비반도체 쪽들로 우리가 관심을 돌려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물론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예전처럼 포모가 와서 맨날 반도체만 사고 이런 시장에서는 좀 시각을 넓혀서 우리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AI를 하는 것 자체가 AI 에이전틱 AI를 쓰고 피지컬 AI를 쓰고 자율주행 택시를 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눈을 돌려서 좀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비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들 쪽에서 우리가 지금 주가 급락을 맞은 이 상황 속에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낙폭과대 업종들 많이 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APR이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화장품주들 우리가 다시 눈여겨보는 거 어떨까요? APR은 일단 왜 빠졌을까요? 저희가. 그러게요. 네. 그렇게 와 1,900억인가 됐어요. 네. 네, 시장에서 한 1,500억, 1,600억 될 줄 알았는데 그보다 훨씬 잘 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단 비수기인데 이렇게 잘 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네, 그런 거고 거기서 이것저것 분석하는데 뭘 봤냐면은 항공우님 더 잘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항공우님이 그 아시죠? 그 중동 사태가 터지고 나서 해상우님, 항공우님이 다 뛰었습니다. 올랐죠. 네. 그러니까 거기를 반영해서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운송료가 좀 많이 올랐네. 이게 뭐 그냥 좋은 실적인데 새로운 거리를 찾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달리 생각해 보면은 오늘 되게 선방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는 게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1분기 때랑 작년 4분기 때, 작년 3분기 때 보면은 실적 발표 날 10%씩 넘게 빠졌거든요. 그렇죠. 뭐 세론 나오면서. 네. 근데 오늘은 그래도 그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한 거면 오늘 선방하지도 않았나라는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걸 의외로 좋아하는 게 외국인들이요. 실적 나왔고 괜찮으니까 일단 보고 던지는데 그거를 누가 받더라고요. 네. 그게 외국인이었어요. 사모펀드가 받았습니다. 사모펀드가 받았다는 얘기는 잠깐만 이제 성수기야. 그리고 항공우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분기는 얼마나 좋을 텐데 아마 3분기 실적 잘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받아 부르륵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요즘에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종목 몇 개들 달바글로벌 요즘에 또 강합니다 주가가. 네. 네, 그런 쪽들 나오고 이게 화장품 한쪽 또 임용 쪽에서 보게 되면 요즘 어떤 변화가 나냐면 예전에 그 경쟁사라고 표현했던 파마 리서치, 네. 레몬 리서치 경쟁사, 네, 이게 네. 여기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실적은 되는데 이걸 잘 안 봤어요. 왜냐면 워낙 리토라고 아시죠? 그 LNC 바이오 쪽에서 그게 요즘 대세다 아프지도 않고 효과 좋다라고 해서 그게 막 떠오르다 보니까 경쟁사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네. 그래서 얘 보면 안 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제대로 아직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LNC 바이오 쭉 빠지고 얘가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증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를 늘려서 뭐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또 경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안쪽에서도 임용 쪽에서도 막 치고받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과를 냈느냐라고 했을 때 성과는 나오고 있었어요,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쪽들이 일단은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그냥 나 좀 봐주세요라고 하는 종목들이 툭툭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로 보게 되면 일단 실적은 되는데 그래서 괜히 뭐 세론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한번 우르르 밀린다 그러면은 항상 거기서 기회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빠지는지를 잘 보시고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그들이 많이 체크하는 게 그런 걸 거예요. 그 마진 같은 경우는 큰 이유가 있어서 마진이 좀 훼손됐다. 근데 그냥 정상화될 것이다. 그러면 그건 이상 없는데 또 여기서 같이 얘기하는 게 요즘 엔터주예요. 네. 요즘 누가 엔터주 얘기해요? 안 하죠. 예, 촌스럽게 엔터주 요즘 실적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아이고 그 정도 실적 가지고 왜 빠져라고 하는데 마진이 빠져요. 마진이 빠진데 왜 빠지냐면 이게 혹시 굿즈 아시죠? 네. 이제 빨리 아기 생기면은 네. 아기가 이제 학교 가서 네. 굿즈 사달라고 그러면 그거 마음 아파요 보고 있으면요. 근데 아직 그런 인가 없으시죠? 전 없습니다. 아, 예. 위원님 있으신가요? 아니요. 굿즈 하나씩 선물할게요. 제가 선물할게요. 갖고 싶은 굿즈는 있죠. 네. 아 신발이요? 김민수 굿즈 갖고 싶어요. 네. 정말요? 예. 여기서 그 굿즈가 예상 그 공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안 팔린대요. 왜냐면 엔터사들은 굿즈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수익성이 마진이 많아서. 그렇죠. 80%막 넘어요. 이게 갖다가 해야 마진을 맞추는데 그게 이제 약간 훼손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그게 아닌가 봐. 굿즈까지 막 사가면서 공연 오지를 않네. 아니면 옛날에 쓰던 거 갖고 오든다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굿즈가 좀 잘 안 찍히고 게다가 또 BTS 다음은 뭐야? 얘기를 못해요 지금요. 그 정도 급을 키워서 이게 될 게 좀 없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도 약간의 뭐 성장률 피크아웃, 성장 피크아웃 이런 것들이 있는 거네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아까 그러면 아니 굿즈 뭐 다음 분기 가면 잘 팔리면 되지 뭐. 네. 이게 만약에 연속적으로 2, 3분기가 연속적으로 좀 덜 팔리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게 약간 꺾이다 보면서 엔터에 대한 더 약간 바스락거리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차라리 그냥 아유 뭐 누가 뭐 하이브든 JYP든 누가 딱 떠서 빡 하고 들어와서 인기를 막 쭉 끌어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또 다시 하나의 트렌드가 될 텐데 아직 그런 것도 없고 아직 최근에 뭐 야호하는 그룹들처럼요. 야 네. 있었네요. 예. 아니, 좀 진짜 굿즈 그쪽으로 갖고 싶으신 거였군요. 아니. 잠깐만요. 준비해. 네. 근데 저 보다 보면은 네. 하다 54세이신 수장이 직접 오토밤 뛰실 정도인 아 그러네. JYP 이러면서 뛰실 정도면은 물론 그 열정은 이해합니다. 그냥 자기 관리하시는 거 보니까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뒤에 라인업들이 잘 안 보여요. 그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아직도 직접 내가 나가서 뛰어야 돼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희 투자자들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뭘 메꿔야 된다는 쪽으로. 수익성들이 다들 지금 거의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섹터에서 지금 다들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되게 중요해진 시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된 쪽들은 탄력이 빠를 거예요. 아까 우리 선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력 설비 이런 거 이런 건 억울하게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 특히 뭐 방산도 꼭 붙여서 혹시나 뭔가 나의 스토리가 맞춰지는 수주가 딱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확인됐네. 그래서 움직이겠죠. 그런 어떤 몇몇 개들이 지금 다 검증의 시간인 것 같아요. 많이 빠졌다가 돌아가는 건 일단 인정. 근데 거기서 저항대 넘어서 다음으로 쭉 뻗느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서 그러면 반도체만큼의 그 성장이나 그 정도의 강한 메리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가 이제 탄생할 때 그게 주도주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네이버 얘기 잠깐 하셔서 그거 잠깐 보시게 되면 네이버 얘기하다가 차트 보면 아까 보니까 갑자기 또 시청자분들이 쭉 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시 불러드릴게요. 오세요. 예. 네. 차트 얘기하면 또 금방 오시더라고요. 네. 이게 네이버가 시장의 주도주로 될 것이냐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원래 이런 때에서 이렇게 좀 저항대 딱 돌파해서 횡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해서 그 다음에 뭐가 팍 붙어야 됩니다. 저가격대가 저게 그때 예전에 젠스당 방한 때 그래서 저때가요. 그때입니다. 네, 그때 기대감 팍 붙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빨리 돌아선 거 이건 맞아요. 맞는데 거래가 붙는데 밑으로 갑니다. 아니에요. 일단 아니고 이번에도 잘 보시게 되면 이번에 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서 또 얘기 막 나오고 이제 우리도 해보자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걸립니다. 가다가 또 걸려요. 요거 내일 아침에 여기 열어야 됩니다. 열고 위쪽으로 딱 시작해서 그냥 거래 딱 생기고 드르륵 달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주도주 인정. 그럴 상황들이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은 이쪽들 기대했었는데 또 아니라고 하시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네이버의 구조가 지금 딱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다 GPU 만든다고 그래서 지금 GPU 가져왔다가 이거 학습하고 거기다가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AI 팩토리 쭉 들어오게 되면 가장 핵심은 이게 지금 실적이 나오나요? 안 비용만 나오니까. 들어가요. 비용만 들어가고 실적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들은 와 그래 뭐 하는 건 좋아. 근데 막상 실적은 알고 있는 정도, 알고 있는 성장률 이러면은 그 주도로 못 가게 되겠죠. 이게 언제 나오게 되면 이때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이거 연봉이라고 그래서 긴 시각입니다. 뭐가 좀 느낌이 안 오시나요? 올라가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추세는 그렇죠. 올라가네요. 이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거 조만간 대표님 오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경제지 단독 뉴스긴 한데요. 네이버가 사우디에 로봇 공급한다라는 이슈였거든요. 네, 이게 아까 어떤 호재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요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때 코로나 때 한번 봤죠. 근데 이거는 내수만 가지고 움직인 겁니다. 아까 지금 나온 뉴스들 있죠. 이거 가지고 데이터 센터로 AI 확장에 대한 모습만 조금 보여준다. 그러면 이 패턴으로 가게 되면 이건 이제 살아 있으니까 내년 내후년 진짜 그 약간 반려주식처럼 들고 가야 되는 그런 거네요. 지금은 잘 안 갈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근데 거래는 이제 슬슬 늘어납니다. 근데 그게 2027년, 28년 좀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요게 넘어가는 게 나올 거예요. 그때부터가 네이버 100만 원 설 이게 그때가 이제 들어가는 자리가 이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대표님 네이버랑 카카오랑 어느 쪽이 좀 주가 상승이 빠르겠습니까? 똑같은 거 삼성은 하이닉스사 이거랑 또 똑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카카오는 일단 파업부터 그만하시고요. 예, 좀 빨리 합의 보시고 오픈 AI가 얼만큼 그들과 손을 잡아서 성과가 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과가 돼야 됩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2018년을 봅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돼서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먼저 훅 가버리게 되면 아이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비용 들어가는 게 많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 소프트웨어 빅테크 그쪽들이 턴할 때랑 거의 같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때는 솔직히 네이버보다 빅테크 사셔야 돼요. 그게 사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게 더 성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한국하고 미국 비중이 한국을 더 줄이고 미국으로 더 많이 가셔야겠죠. 빅테크 수혜주는 뭐 엔비디아보다 빅테크다 그냥. 저는 소프트웨어가 돈 벌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거는 무지막지하게 돈 벌 것 같습니다. 그때는 거기 가서 딱 자리 잡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국은 찾다 보니까 솔트룩스, 셀바스 AI 이런 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또. 근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이용하는 정도고 가려면 네이버가 가야죠.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네. 미리 그렇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짚어봐야 될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광통신 관련주들이 급등한 거인데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이거는 또 어떤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세토장님께 여쭤볼까요? 일단은 그 이제 중국에서 데이터 센터 부품 수입 금지 요 뉴스 때문에 뭐 빛가전자나 오이솔에서는 상한가를 갔고,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루멘텀에 이런 쪽이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이건 미국의 빅테크 아까 말씀드린 건 연장선상인데 이제 미국 빅테크들이 비용 증가와 맞물려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거를 싸게 쓰고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루멘텀 거를 쓰면 비싸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기술 격차라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이지 이제 글로벌 패권 문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막는데 이제 빅테크 이게 오죽했으면은 팀쿡도 중국 거 쓰게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물론 애플은 뭐 말이 많죠. 그동안 메모리를 쥐어짜고 뭐 심지어 마이크론의 또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악독하게 했으면서 자기들도 이제 좀 양보할 때는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건데 근데 비용과 글로벌 패권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지켜볼 문제고 이제 중국의 규제 쪽에 이제 그 지금은 중국을 규제하는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정치적 변수가 엮여 있는 부분이라서 이 테마주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건 중국을 견제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요 테마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테마주에 너무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네. 정치적 변수에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는 그 흐름을 보여줄 때 우리가 더 격차를 벌려서 그렇게 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급선무지 뭐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투자자들이 초점 맞출 수 있는 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이런 테마의 흐름은 이제 뭐 단독 보도에서 중국에서는 또 이게 미국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건 좀 뉴스가 또 어디 향후에 나 뉴스 플로우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의견도 짧게 좀 들어볼게요. 광통신은 미국 거 하세요. 미국 종목 하세요. 네, 그래서 광통신이 아마 마이클 버리 형님하고 붙어 있을 겁니다. 공매도랑. 님 약간 이제 국장 투자에 지치신 것 같아서 약간 서학 투자를 좀 아니 장려하시는 것 그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미국 얘기 많이 하시네요. I'm John. 예, I'm John. 예. 아 근데 이게 이거 좀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제 진짜 수혜받을 거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거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찾는 건 미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잘한 건 억지로 우리에서 찾지 말자. 네. 아니 매매는 하셔도 돼요. 그냥 센데 매매는 하는데 아 이게 테마 성격이구나 아닌 거 구분하시면 사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께 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외에 어떤 쪽으로 상승 네네. 여력이 있을 거냐라는 질문에 위원님은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저도 그 뭐 이미 다 얘기했네. 방사는 뭐 다 얘기했고.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 방산? 그래 MLCC 쪽 IT 하드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은 많이 나오긴 했는데 7월 달이랑 거의 6월 달 2달 정도 놓고 봤을 때 실적 대비 제일 많이 빠졌던 게 그 MLCC 쪽들이어서 여기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눈여겨 가장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사요? 뭐 오늘 그냥 급등했는데 특정 업종 앞으로도 종목은 모르겠지만 아, 예, 예. IT 눈여겨볼 하드웨어 만한 이거 종목이라는 추천드립니다. 말씀입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인사를 좀 드릴게요.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김준우 DB증권 잠실금융센터 센터장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최은정이었습니다. 한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